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는데요. 네. 성관계 시의 액,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오히려 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을 법한 그런 사연입니다. 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산부인과 의사 언니의 영상입니다. 아, 유명한 채널이죠? 네,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또 따뜻하게 상담해주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애액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요. 이게 과연 의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지 그 경계를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어떤 과학적 사실과 오해를 바로잡고 또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했지만 뭐랄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연의 주인공은요, 사실 이전 연인들한테는 소위 명기라는 칭찬을 들었대요. 아, 오히려 장점이었군요. 네,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런데 현재 남자친구의 반응은 정반대인 겁니다. 정반대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물벼락을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성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이러면서 불편함을 표현하고요. 와,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게 다른 사람한테는 관계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분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말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남자친구가 오늘도 흥분해서 쌀 거지?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 심한데요.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즐겁고 건강한 신체 반응이 마치 통제 불가능한 배설 행위처럼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결국 본인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관계의 걸림돌이자 이제는 불안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영상 속 의사 선생님도 바로 그 쌀거지라는 말이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짚어주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무례한 말을 넘어서서 여성의 지극히 건강한 성적 반응을 비하하고 문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여성은 자기 몸을 등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게 단순한 생리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의 반응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얽힌 복잡한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호가 어떻게 부정적인 낙인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죠. 결국 내 몸이 이상한가? 이런 자기 검열로 이뤄지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학적인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이 액체의 정체가 뭘까요? 네, 영상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애액, 스쿼팅, 그리고 요실금. 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오해의 시작을 막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사연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액부터 살펴보죠. 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질 내부에 무슨 샘이 있어서 액체를 분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질에는 분비샘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당연히 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많은 액체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성의 몸이 흥분하면요, 질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아, 혈관이요? 네, 이때 혈액의 액체 성분, 그러니까 혈장이 압력에 의해서 질벽을 통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누트렛이라고 합니다. 땀처럼 분비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며 나오는 거죠. 와, 세상에. 그건 정말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네요. 보통 액체가 많으면 미끄러워서 헐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결과물이라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애액이 나온다는 건 혈관이 잔뜩 팽창했다는 신호고 그 결과 질 내부는 오히려 더 쫀쫀하고 탄력 있는 성태, 즉 타이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 애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흥분을 잘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이자 특히 젊을수록 혈관 반응이 활발해서 양이 더 많은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이건 정말 많은 커플들이 알아야 할 사실 같아요. 물이 많다는 표현이 주는 어감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스쿼팅은 뭔가요? 흔히 여성 사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아, 네. 매체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영상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구분합니다. 스쿼팅은 시트를 흠뻑 적실 정도로 많은 양의 액체가 말 그대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건 질에서 스며 나오는 애액과는 생성 원리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면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신장, 그러니까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합니다. 네. 이 때문에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소변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묽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의 흥분 상태가 신장의 필터링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묽은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오르가슴을 느끼면서 요도 주변 근육이 강하게 자극되면 네. 방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면서 이 묽은 소변을 배출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영상 속 의사는 스쿼팅 현상으로 나오는 액체의 성분이 희석된 소변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오르가슴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강렬한 쾌감을 동반할 수 있고요. 그럼 나오는 것도 질이 아니라 요도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애액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군요. 사연자분은 시트를 적실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스쿼팅은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실금도 언급되는데 이건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의사도 사연자가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침하거나 뛸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과는 양상도 다르고요. 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는 매우 건강한 젊은 여성의 애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건강한 애액이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서 영상이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단순히 양이 많다 적다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혹시 몸에 다른 이상 신호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질염 가능성 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갑자기 분비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묽었던 분비물이 치즈처럼 변하거나 생선 비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아, 양상이 바뀌는 경우요? 네, 색깔이 변하는 등 양상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균성 질증과 같은 질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영상에 따르면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병원을 찾았다가 질염으로 진단받고 간단한 항생제 치료 후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아, 질내 환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따라서 관계의 문제나 심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의학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단계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산부인과 검진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지극히 건강한 상태라는 게 확인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런데도 파트너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꼬여버린 관계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아주 현실적인 팁들을 제안하더라고요. 네. 해결책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적 해법입니다. 관계적 해법이요? 네. 영상 속 의사가 나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지금 파트너에게는 단점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파트너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은 쉽지만 사랑하는 파트너가 불편해하면 나를 바꾸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내 몸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의 핵심은 당장 헤어져라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내 몸의 결함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과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는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기 긍정에 대한 메시지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도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도구의 사용입니다. 도구요? 네, 의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콘돔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콘돔은 보통 윤활이 부족할 때 더 미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일에 액체를 마르게 한다니 좀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성도 흥분하면 사정전에 쿠퍼액이라는 윤활액이 나옵니다. 네네. 콘돔을 사용하면 일단 이 쿠퍼액이 섞이는 것을 막아주니 전체적인 액체의 총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여성의 애액뿐만 아니라 남성의 쿠퍼액도 차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더 재미있습니다.
라텍스나 폴리우레탄 같은 콘돔의 소재가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마찰력이 더 높아서 애액이 관계 중에 오히려 더 빨리 증발하거나 마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너무 미끄러워서 고민인 커플에게는 오히려 마찰감을 높여주는 의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런 원리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현실적인 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있었죠. 네, 이건 최후의 선택지일 수 있지만 의학적 시술도 언급됩니다. 시술이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쁜이 수술 같은 그런 외과적 수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데요. 질 내부에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해서 질점막을 더 도톰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그럼 질의 통로 자체를 좁히는 게 아니라 점막의 질감을 바꿔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점막이 더 탄력 있고 주름이 생기면 설령 애액이 많더라도 마찰감이 높아져서 파트너가 느끼는 헛도는 느낌이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는 타이트닝 시술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물론 이건 반드시 필요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처음에 사연자가 언급했던 명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뭔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상 속 의사가 내린 정의가 이 모든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어떤 건데요? 충분히 흥분한 여성의 질은 다 명기다. 와, 그 한 문장이 주는 힘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연자는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흥분을 매우 잘하는 건강한 젊은 여성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나 미디어가 만들어낸 명기라는 신화적인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여성의 건강한 성적 반응을 긍정하는 아주 강력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함의 증거라는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시간이요? 의사가 다소 씁쓸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는데요. 몇 년만 기다리면 애기 줄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 듣는 입장에선 한편으론 고맙지만 한편으론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의 생기넘치는 상태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줄어들면 질점막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혈관 반응도 둔화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흥분하더라도 젊었을 때만큼 애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죠. 많은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 지금의 이 과한 고민이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과 건강의 증거라는 아주 역설적인 위로가 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여성의 신체 생리, 파트너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긍정이라는 굉장히 짚은 주제까지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애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젊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 네. 둘째, 흔히 여성 사정으로 알려진 스쿼팅 현상은 애액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 즉 희석된 소변이 요도를 통해 분출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결책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었죠. 콘돔 같은 실용적인 도구부터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까지.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혹시 모를 질염 같은 의학적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건의는 결국 내 몸은 건강한데 파트너가 불편해한다는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 반응이 단지 파트너의 취향이나 막연한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나 결함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개인의 선호가 타인에게 너는 고쳐야 한다는 낙인을 찍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